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0일 재명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고 도대체 그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은 사건 초기 단계니까 명확하게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몇 차례 수사 기회가 있는데 그 수사 기회가 무산되고 나서 갑작스럽게 최근에 급진전된 이런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선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라고 하면요, 흔히 얘기하는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는 대개 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그거를 어느 곳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의 감독을 받는 곳인데, 여기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은 것까지는 맞는데, 그래서 무려 한 1조 2천억 원 정도를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곳에도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고 완전 사기였다. 그러니까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이 처음에는 공공기관에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놨는데, 그리고 나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걸 다 이리저리 써버린, 그래서 나중에 환매해달라고 그러니까 환매할 돈이 없다. 지금 이렇게 된 상태의 대형 사기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진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우선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수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8년 2월 달인데,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김재현 대표에 대해서 한국방송통신진흥원이라는 데서 투자금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아니,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이 돈을 가지고 성지건설을 인수했다, 뭐 이런 혐의가 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라면 강남경찰서가 수사를 해서 자, 이 내부 고발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처벌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내부 고발자가 착오였다고 그러면서 고소를 취하합니다. 근데 이 고소장 내용에 보면 정영재 씨라고요. 정영재 씨는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이런 걸 역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모집이 대부분 사기였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이거의 한 80% 내지 90%를 판 곳이 NH투자증권입니다. 일반 시중은행이 아닙니다. 이 점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관 쪽에서 또는 정 쪽에서 압력을 넣어서 NH투자증권, 농협이잖아요, 농협이 이것을 대행한 것 아니냐.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거의 안 팔았는데 이 농협에서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상품의 80 내지 90%를 팔았다. 이것도 좀 이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드러나 있지가 않고요. 그런데 그 NH투자증권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연결해 준 사람이 바로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영재 씨가. 정영재 씨는 현재 잠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착오였다며 취하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바람에 이게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이때 한번 수사 기회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불기소 처분도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특히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했다가 그걸 취하하는 과정에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사고 있고요. 이거에 관해서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또 그 해입니다. 앞에 게 2월 달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10월 달인데, 이때는 바로 그 전파진흥원이라는 데에서, 이때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펀드 투자금이 성지건설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알고 이 김재현 대표에 대해서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수사 의뢰한 요지는 뭐냐면, 투자한 돈이 아까 얘기했죠. 공공기관 매출 채권, 이걸 사기 위해서 투자금을 모은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투자됐느냐 이걸 확인해 달라는 취지고, 이 수사 의뢰서에 보면 아까 얘기한 정영재 씨죠. 대체투자 대표. 그 사람이 2017년 10월 달에 성지건설 이사로 선임됐다. 이거는 성지건설을 인수하기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쯤에 이사로 선임됐다는 이런 사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근데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었는데
중앙지검은 이때 이 사건을 핸들링 하다가 2019년에 전부 다 무혐의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2018년 2월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고요. 그 다음에 무혐의로 처리할 2019년 당시에는 배성범 중앙지검장입니다. 배성범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사실은 좌천됐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취임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만약에 이때는 적폐청산 사태로 인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중앙지검이 매달려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적폐청산 수사로 어수선하고 이럴 때 누군가가 이 사건을 그냥 무마하고 말았다. 이제 이런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상한 또는 수상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돼서 이제 무혐의했죠. 근데 그 즈음에 처음에 2018년 2월 달에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초대 대표가 이혁진 씨입니다. 이혁진.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3월 달에 해외로 도피를 해버립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8년 3월 달에 2018년 2월 달에 이제 그 고발이 들어오니까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와중에 해외로 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소가 취하된 건데, 베트남을 거쳐서 미국으로 갔는데, 베트남을 갔을 때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그 시기하고 겹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방문 때 무슨 그 경제 동행단 뭐 이런 데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완벽하게 확인된 건 아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기가 넣어준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혁진 씨는 한양대 동문이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04년부터 하는 경문협이라고 북한 관련 경제단체가 있는데, 이 경문협의 이사로 근무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그 간부들이 대부분 다 한양대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양대 커넥션 아니냐,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에 그런 식으로 그 현장에 같이 갔다가 거기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으로 도망간 그 이혁진 씨,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체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도 의문이죠. 자, 이런 와중에 이 문제에 관해서 갑자기 금융감독원이 감사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건을 만들죠. 이 문건에 보면 정계, 관계 뭐 이런 데에 있는 그 이른바 자기네들의 로비 대상, 그게 거기에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20여 명. 이게 바로 정관계 로비 리스트라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청와대 관계자가 5명 등장하고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4명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관련 정치인이 3명을 등장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리스트인데, 자, 이 부분에 관해서 그것이 리스트를 만든 이유가 아마도 금융감독원이 현장감사를 나가니까 그 현장감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현장감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축소하기 위해서 로비를 벌이려고 했던가 아니면 실제 벌였던가, 뭐 이런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자료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1차, 2차, 1차 때 고소 취하하고 2차 때 이런 식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됐던 이 사건을 올해 6월 달에 들어서 갑자기 전광석화처럼 해치웁니다. 그것도 약간의 의문이 들 정도로 해치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6월 달에 6월 17일에 19일이군요. 6월 19일에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합니다. 근데 현장검사를 하면 대개 뭐 한두 달 걸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현장검사를 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곧바로 수사 의뢰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뭐 아마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 판단은 금융감독원적인 차원이 아니고 아마도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현장검사를 하자마자 며칠 만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은 또 수사 의뢰를 받자마자 6월 24일 압수수색,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7월 4일 날 김재현 대표를 곧바로 체포를 해버립니다. 아니 6월 24일에서 열흘 만에 압수수색한 뒤 열흘 만에 그 분석도 거의 끝나기 전에 체포를 해버립니다. 김재현 대표를.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바로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정말 전광석화 같은 일입니다. 전광석화. 근데 이 즈음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수사 의뢰가 들어가니까 어디에 배당을 했냐면, 원래 이거 이제 과거에 특수부, 요즘으로 얘기하면 반부패부에 배당하는 게 맞습니다. 이 펀드 사기는 매우 복잡하고, 아니면 금융범죄조사부가 현재 없으니까 처음부터 경제범죄조사부 쪽에 이걸 맡기든가 해서 약간 전문성 있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달려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거를 조사부에다 맡깁니다. 조사부는 형사부하고 비슷하게 각종 고소고발 사건 뭐 이런 것들 처리하는 데입니다. 여기다 맡깁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과거의 특수부나 아니면 뭐 경제범죄수사부나 이런 데에 비하면 수사력이 좀 떨어진다는 곳인데, 여기다가 맡기니까 법조계 주변에서 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제 요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근데 이 조사부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전광석처럼 수사를 해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구속을 시키고 그 주변 인사 몇 명을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이거는 다 펀드 사기와 관련한 구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펀드 사기를 비롯해서 옵티머스 펀드 자체가 사기니까 그 사기가 왜 이루어졌고 그거 뒤를 봐준 사람이 누구고, 금과머니 현장 조사를 나가니까 그걸 무마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고 하는 것들을 수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8월 달에 김재현 대표, 7월, 8월 이때 김재현 대표와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한 사람들이 대거 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다 구속이 되고 나니까 9월 4일에요. 갑자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조사부가 아니라 경제범죄 형사부라는 곳으로 9월 3일 날 형사부라는 곳으로 재배당을 합니다.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이미 김재현 대표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다 이제 구속하거나 뭐 사후 처리를 대부분 끝냈는데 갑자기 이걸 경제범죄 형사부로 재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이겠는가? 왜 재배당을 했을까? 이제 남은 거는 정관계 로비 부분이 주로 남아 있는데 그거는 경제범죄 조사 형사부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반부패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갑자기 경제범죄 형사부에다가 재배당을 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법조계에서 이게 이제 정기국회가 있고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뭔가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려고 재배당을 한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걸 경제범죄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 얘기는 정관계 로비 부분은 가급적 좀 축소하겠다는 의미로 법조계에서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9월 3일이면 뭐 이제 뭐 한 달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건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문 보고 알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는 2018년 2월에 첫 고발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혁진 초대 대표의 미국 도피까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 동행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올해 들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6월 달부터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는 이 펀드 사기 부분, 이 부분에 관한 수사. 그런데 그 이후에 정관계 로비 리스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현재까지는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상태로 있어서 굉장히 수상한 대목이 많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 누구도 제대로 견제를 하고 있지 않다. 그저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관련자들이 지금 서로 자기네들끼리의 갈등 과정에서 툭툭 몇몇 문건들이 튀어나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아마 무수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등장하는 한 20여 명의 문재인 정부의 정관계 사람들, 고위직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그냥 덮으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그동안에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개략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여러 차례 또 보도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